내란 특검팀은 외환 의혹과 관련해 평양 무인기 작전이 민간인 신분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보고됐지만 합동참모본부에는 공식적으로 보고가 되지 않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을 일반 이적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검은 김용대 전 드론작전 사령관이 지난해 5월 31일쯤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지휘계통에 있지 않았던 김 전 장관에게 무인기 개조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김 전 사령관은 무인기 개조 작업 등 실험 계획을 합동참모본부에 알리지 않고 김 전 장관에게만 전달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수사해온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외환 혐의로 기소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특검은 설마가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에서 참담함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일반 이적죄는 형법상 외환죄에 속하는 범죄 혐의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감행했다고 보고 일반 이적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이 공모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초 외환죄 조항 중 외환유치 혐의 적용도 검토됐지만 특검팀은 적국과의 통모가 요건인 외환유치 혐의가 아닌 일반 이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여인형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가 이적죄 적용에 결정적인 단서가 됐습니다. 메모장에는 지난해 10월과 11월에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찾아 공략해야 한다.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라고 적었습니다. 또한 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를 거론하며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의 전투병력 파견 공개라는 메모도 확인됐는데 이날은 국정원이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사실을 언론에 알린 날이었습니다. 특검은 이 같은 메모가 지속적인 도발로 계엄 선포 명분을 구축하려 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증거를 통해 설마가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은 수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 작전에 투입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 사령관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허위 공문서 작성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제가 그런 적이 없는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로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 이적 혐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에 배당됐습니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체포방해 혐의로 기소돼 중앙지법 25부와 35부에서 각각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번 기소로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동시에 3개의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앞선 형사재판들이 일주일에 한두 차례씩 진행되고 있어서 일반 이적 혐의 사건 재판이 본격 시작되면 윤 전 대통령은 일주일에 최소 3일 이상 법원에 출석하게 될 전망입니다. 내란 특검팀은 수사 개시 초반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하며 속도를 냈습니다.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과 국민의힘을 겨냥해 계속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외환 의혹 등 규명해야 할 사안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내란 특검 그간의 수사 성과와 남은 과제를 방준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먼저 정식 수사에 들어간 내란 특검은 곧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구속을 연장시켰습니다. 수사 개시 20여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까지 이끌어내는 등 초반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다시 구속기
상태로 놓이게 됐는데 심경 어떠세요? 국무위원 대상 수사도 확대했습니다. 비상계엄 국무회의 핵심 축인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구속 기소하고 윤석열 정부 2인자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검사 파견 지시하시고 나서 이행된 거 관련해서 보고 받으신 적이 있나요? 부장총장이 눈이 안 보인다니까요. 이 사람 정말 고약한. 특검은 새로 시작된 재판에 대해선 중계를 적극 추진하는 등 공소사실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와 재판을 거부하면서도 자신의 신병과 관련된 절차만 골라서 출석하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그대로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피고인 성명이 어떻게 되시죠?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외환 의혹은 실체 규명까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군 관계자들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는 데다 군사 기밀을 다뤄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도 더딘 상태입니다. 특검은 한동훈 전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고인 조사를 거부하자 기소 전 증인 신문까지 청구했지만 이들의 진술을 이끌어낼 뾰족수는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비상계엄 다음 날 이뤄진 윤석열 정부 핵심 참모들의 안가 회동과 대통령실 차원의 대대적인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규명도 필요합니다. 연합뉴스 TV 방준혁입니다.